가지고 계신 플랜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정말 궁금해서인데 저희가 21대 총선 3년 동안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3년 넘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지역구가 새누리당 의원인데 네. 뭐 이렇게 문자 보내는 걸로는 성이 안 차더라고요. 네. 박근혜 탄핵시키는 것도 얼마든지 했는데 국회의원은 탄핵시킬 방법이었는지 그게 법 안에 존재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좀 재벌개혁을 시민들이 주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성 같은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벌 개혁 관련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우선 경제민주화의 여러 그 개혁 방안이 있지만은 미국의 앨론사라고 아주 큰 재벌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가 회계 조작, 미국에서 회계 조작이 중형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속이 돼서 그 회장이 25년으로 무기징역에서 25년으로 감형돼서 감옥에서 죽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5번씩이나 정치자금 뇌물수수로 건넸지만 한 번도 구속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벌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사태만 하더라도 그 특경죄라든지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아마 거의 무기징역 가까운 형이 나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재벌 총수가 그 누구 하나라도 엄정히 법에 따라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책임을 졌다 이런 사례가 하나 있다면은 저는 이런 뿌리 깊은 정경유착 불법행위 바로 근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아무리 죄를 져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설사 드러나다 하더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대충 해결될 것이다. 어쩌다가 구속이 돼도 미르재단에 몇십억 갖다 주면 그 다음에 바로 사면될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로 또 뭐 얼마든지 이후에 정부의 특혜나 여러 가지 뭐 지원으로 얼마든지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재벌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검찰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이런 국정농단 사태를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조력자가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의 첫 번째 조건이 검찰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 과정에서 보면서 여러분들 검찰이 단지 권력의 신여로서 조력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부패의 온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대통령까지 지금 내주면서도 지금 김기춘이나 또는 우병우 같은 검찰 전관들에 대해서 수사 조차가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법치가 왜곡되고 거꾸로선 법치 하에서는 민주주의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회 시위 때 약간의 폭력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금 8년 형을 받았어요. 박근혜 대통령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뇌물죄가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5년입니다. 역시만. 또 원래 법치라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헌법과 법에 의해서 다스려야 된다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념이 법치인데 우리나라는 거꾸로예요. 힘없는 서민들에게 새법치를 내는 질서 유지라는 거 이게 법치. 완전히 거꾸로 선 법치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재벌개혁에서 물론 경제민주화를 위한 여러 지금 법안들이 있지만은 그 얘기를 하려면 또 굉장히 길고요. 가장 중요한 게 법 앞에 평등해야 돼요. 법대로 적용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서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실현돼야 됩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회의원은 현재 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제 처음에 탄핵에 뭐 탄핵할 때 걱정도 많았습니다. 이게 탄핵이 가결될 거냐, 가결돼서 헌재에 가면은 또 뭐 헌법재판소들이 어쩌고 해서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헌법에 이런 경우에 탄핵을 하라고 됩니다. 그걸 안 하면 그건 직무유기다. 대한민국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가지고 여야가 협상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어디 어느 법에도 정해진 게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탄핵을 하는 거예요. 근데 탄핵을 하는데 예를 들면 만에 하나라도 부결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탄핵이라는 절차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하고 어긋나잖아요. 어긋나는 지점 하나하나를 국민들이 정리해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80% 이상의 명령을 거부하는 정치들은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갔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국민의 뜻을, 헌법재판소는 사법적인 판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이상 통치 능력이 없다. 이 판단만 가지고도 바로 탄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때가 헌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헌재에서 국민들과 다른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 헌법재판소 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주권자가. 그렇게 민주주의의 시스템 하나하나를 주권자들이 다 점검해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서 잘못된 거는 수정해야 되고 개혁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국민 소환제 같은 거 개헌해야죠. 국회의원 소환제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국민이 주권자로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보완하고 개혁하고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